거기에 또 단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 말을 너무나도 많이 믿게 돼요.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분이 우리나라 전국 모든 은행을 대변을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그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못하네. 그분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요, 다른 데서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고맙지 않다는 게 아니고 얘네가 못 해주면 난 딴 데를 가야죠. 맞아요. 법무비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 맞아요. 비싸더라도 해주는 데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법무비를 100만 원, 20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데가 나쁜 애들이라기보다 해주냐 안 해주냐가 더 중요한 거야. 맞아요. 너무 간신배 같나? 저도 지금 13년 투자하면서 대출 종목만 봤을 때 대출을 해준다 안 해준다, 몇 달 전에 규제가 생겼다 안 해줬다, 그 부분 때문만이 아니고 항상 대출 된다 안 된다 하는 시기가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낙찰 받았을 때 대출 상담사한테 듣는 제한 시간은 뭐냐면요, 대출 그 규제가 없을 때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상품 이번 달에 마감해, 이번 주에 마감해요, 빨리 자수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어? 계속 들어요. 그거는 어떤 물건을 언제 받더라도 항상 들어요. 빨리 하라고. 이쪽 농협은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 그렇죠. 언제 마감이다. 자서라도 해놓으세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맨날 한단 말이야. 그게 지금 대출 규제랑 같이 접목을 하다 보니까 더 두려운 건 맞아요. 네. 일반 시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드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장님한테 나 이 물건 들어갈 건데 대출 요구 좀 알아봐 달라 하면은 이렇게 잘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딱 그 실장님께서 못 박아서 이제 아예 안 나와 버린다 이러니까 오피스텔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살짝 대출에 의해서 안 되는가? 내가 이런 거를 안 된다는 말을 처음 들어버리니까 그거에 있어서 해결 방안이 주택에 있어서는 살짝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작가님과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투자 방향성이 대출이 안 나옴으로써 어떤 식으로 계속 나아갈 건지, 물론 파생 상품이 나왔다 하지만 일단은 지켜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수강생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건지 이런 거. 선생님도 지금 8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뭘 배웠으면 좋겠냐면요, 그 대출 상담사 한 명한테 말만 그분이 나를 많이 도와줬죠. 근데 그분도 100% 내가 잘 됐으면 제가 좀 약간 삐딱한 마음인지 너무 이 자본주의에 너무 찌든 사람의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분도 얻는 게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쵸,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요, 그분이 거래하는 은행들에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분만 대출을 연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소개시켜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거기가 되게 양심적이고 법무비도 싸게 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한 채, 두 채 받았을 때 엄청 비교를 해보고 작가님께 소개시켜준 것도 해보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가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설명도 잘해주고 선생님도 느꼈겠지만 미리 입찰하기 전에 답변 주는데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거기는 친절하게 설명도 잘 해주고 법무비도 비교해보니까 저렴한 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고맙잖아. 또 양심적으로 해줬고 상담도 잘 해주니까 계속 이어서 가는데 거기에 또 단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 말을 너무나도 많이 믿게 돼요.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대출 상담사를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이 우리나라 전국 모든 은행을 대변을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그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못하네. 그분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요, 다른 데서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고맙지 않다는 게 아니고 얘네가 못 해주면 난 딴 데를 가야죠. 맞아요. 법무비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 맞아요. 비싸더라도 해주는 데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법무비를 100만 원, 20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데가 나쁜 애들이라기보다 해주냐 안 해주냐가 더 중요한 거야. 맞아요. 너무 간신배 같나? 아니요, 저도 그게 그게 맞아요. 생각해요. 그분 나도 되게 도움 많이 받고 하지만 그분이 못 해주면 당연히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알고 있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2년 만에 되게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이게 이해타산적인 게 분명히 있겠지. 내가 그냥 와가지고 시간 뭐하러 써?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한편으로. 네. 근데 나는 선생님이 계속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월세를 받아가 주는 게 내가 도움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최근에 우회 대출을 알게 된 거는 내가 혼자 했으면 알아냈을까? 아니죠.
이거 다 교육생들이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거 하면서 항상 생각드는 게 그거야. 나만 잘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 잘 된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항상 선생님 자신이 첫 번째였으면 좋겠고, 나도 내 자신이 당연히 첫 번째예요. 근데 내가 잘 되려면 나만 갖고 있어야지라기보다 나도 잘 되고 선생님도 좋은 점을 찾고 챙겨야지 같이 잘 돼야 돼. 결국에 내가 잘 되더라고요. 맞잖아요. 네. 선생님도 아까 남학신도시 그 세입자분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 그분도 좋고 그분도 그냥 보통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굉장히 좋아야 나도 좋은 게 생기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너무 이해타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고급 정보야 라고 뭐 농담을 했지만 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낙찰받고 여기 했더니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았어요를 나도 듣고, 선생님이 또 최근에 2년 동안 하면서 9개 또 했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만약에 선생님 사례를 새로운 교육생분들 하면서 얘기를 하면 내 말에 되게 힘이 또 실리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나를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난 되게 옛날부터 했던 사람이고 대출 규제도 없을 때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사람들 경매 아무도 안 볼 때 했던 사람의, 그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네. 근데 내가 43번째에서 44개 50개 받았어요 하면 아이 저 사람은 원래 좀 돈도 있나 보네, 아이 원래 이 생태계도 잘 아니까 했나 보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선생님을 봤을 때는 내 교육생이 누가 9개에서 했어요 라는 얘기를, 대출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월세도 이만큼 받았어요 하면 중간 과정으로 또 삼기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내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최근 수강생들이나 그렇게 해서 나온 성과들이 있을 때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 와닿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항상 수업을 하면서도 제 사례도 많이 넣긴 하지만 최근에 교육생분들 받았던 대출 상품이나 낙찰 사례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지금 해줘야지, 선생님만 좋은 게 결코 아닌 거야. 나도 좋은 게 되더라고요.